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61번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최고차 계수 fx가 있는데 최고차 계수 뭐 a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면 얘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fx가 있어요. fx 빼기 x가 제로가 되는, 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두 개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fx가 더하기 x가 되었을 때에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고, 자 제시된 조건에 f0가 제로이면서 f 프라임 1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f3이 얼마가 되느냐 물었어요. 자, 얘가 수능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풀 수는 있어야 되거든. 자, 얘가 수능 문제예요.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덧셈 말고는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얘는 당연히 누구랑 누구? y는 fx랑 누구와? y equal xy의 교점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밑에 봅시다. 밑에 있는 이 녀석도 y는 fx는 기준이 될 거란 말이야. y는 fx가 기준이 될 거고, 누구랑? y equal 이번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랑의 교점이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최고차 계수가 지금처럼 뭐가 되면서 양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만나려면 개형이 일단 떠올려져야 돼. 개형이 일단 떠올려져야 되는데, 자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쭉 갔었을 때 여기 봅시다. 0,0을 지납니다. 오케이? 0,0을 지납니다. 그럼 0,0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시작점이 맞죠? 얘 0,0, 얘도 0,0, 얘도 0,0, 0,0에서 만나는데, 자,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렇지. 여기서 한 이 정도쯤 있겠죠? 이 정도쯤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쯤 있으면서 하나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얘가 y equal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0,0 원점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되는데 누구랑? y equal x랑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겠죠. 접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 색깔 좀 바꿀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바꿔서 갑시다. 쭉 갑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 연장이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연장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만나게 될 텐데 이 지점이 중요하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봐봐, 다 종합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보여야 되느냐. 자, 개형까지는 쉽게 나와요. 개형까지는 이런 위치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좀 중요하겠지. 뭘 봐야 되냐? 조건을 보면 수치가 0,0밖에 안 나와 있잖아. 0,0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뭐를 봐야 되냐? 그 다음 단계 잘 보세요. 뭐가 보여? 얘 보이죠? 얘 봅시다. 얘가 뭔데? 기울기가 1이에요. 오케이?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인데 이게 왜 나왔느냐 라는 걸 좀 봅시다. 얘 기울기 1이잖아요. 이까 됐어? 얘 기울기 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지점이 또 어디 있겠어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변곡점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을 거고 이쪽 부분에서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케이? 잘했어요? 자, 평행한데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 뭐시기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지.
이까 됐어? 그러면 수치가 하나 잡혔거든. 수치가 하나 잡혔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이용됐어요? 변곡점이죠. 변곡점에 대한 뭐도? 대칭성도 이용이 됩니다. 오케이?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변곡점의 x좌표가 지금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렇죠.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죠? 2분의 1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야 돼. 아, 얘가 2분의 1, 뭐시기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2분의 1, 뭐시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대칭성 이용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데요? 변곡점이 있을 거고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뭘 곱해주면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 결과치가 합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합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 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자, 합이 얼마인데? 2분의 3인 거 알겠죠?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3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수식이 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합 자체가 얼마가 등장하느냐 하면 2분의 3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요 지점에 y좌표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2분의 3, 2분의 3이죠. 2분의 3, 뭐 여기 적어준다면 그냥 2분의 3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자고. 그러면 뭐가 등장했느냐? 자, 한번 봅시다. 일단 fx에서 뭐를 뺐을 때 x를 뺐을 때 수식이 어느 정도 완성됐죠? 누가 되는데? x 제곱에 x 빼기 2분의 3인데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뭐는데 최고차 계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고차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 값을 k라고 봅시다.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됐죠?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근데 밑에 있는 조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밑에 있는 조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 계수나 뭔가 남아있는 미정 계수를 구할 때 어떤 방식도 많이 사용하느냐? 지금과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빨간색 직선이 서로 위치 관계가 접하죠. 오케이? 접하니까 여기가 0이죠.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이 지점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세근의 합이 2분의 3이니까 0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3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자, fx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데 fx에서 저기 있는 마이너스 x를 빼는 겁니다. f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어차피 플러스 x가 되겠고 x에 x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x 플러스 4분의 3이 아니구나. x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 제곱이 붙을 거고 뒤에다가 최고차 계수 k가 붙겠네.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 해주면 되는데 계수 비교는 하기 좀 힘드니까 수치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치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수치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무리 지을 때 이제 요거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K값만 일단 구해봅시다. 자, K값 누구 집어넣을까? 2분의 3 집어넣어도 답이 나올 거고 4분의 3 집어넣어도 답이 나올 텐데 4분의 3 계산하는 게 좀 빡세니까 오케이? 4분의 3을 집어넣읍시다. 4분의 3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 0이잖아요. 오케이? 됐어? 4분의 3 집어넣으면 F에 여기가 4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 이것이 16분의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분의 3 들어갔었으니까 얼마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여기 곱하기 k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봅시다. f에 여전히 4분의 3이죠.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4분의 3이죠. 근데 얘가 0이 되죠. 이제 연립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끼리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10끼리 빼줍시다.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64분의 27의 k가 될 거니까 k 값이 나오죠. k 값이 플러스고 3 약분해서 9가 되고 얘 계산해서 32니까 9분의 3
32가 K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대입해가지고 값은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 옆에 보시면 일단 요거는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 한번 해드릴게. 62번 봅시다. 62번. 자, 62번이 있어요. 62번은 f의 fx가 이 방정식의 해가 x가 되더라 라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실근이 있어. 실근이 크기에 따라서 0, 1, a 그 다음에 2, b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f 프라임 1이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f 프라임 2 또한 0보다 작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f 프라임 0와 f 프라임 얼마가 되니? 1을 뺐더니 그 값이 6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f5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누가 해석이 잘 돼야 되느냐? 얘가 해석이 잘 돼야 되거든. 실근이 일단 5개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실근이 5개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 어떤 상태로?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랑 풀었다라는 얘기냐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F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자 여기 봅시다. A를 집어넣게 되었을 때, 자 FA가 만약에 A가 된다라고 치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무조건 나오겠죠. 다시 보세요. F 알파가 알파라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로 가는 원소면 당연히 얘는 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로 가는 원소면 당연히 자기가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다른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다른 값이 나왔다라고 친다라면, 자 이거는 무조건 해가 됩니다. 무조건 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알파가 베타라는 다른 원소로 가게 된다라면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느냐? F 알파가 나와야 되고, 얘가 지금 F 알파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F 베타가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라서 결국 얘랑은 무슨 관계다? 서로 다르다라면, 다른 값으로 가면 접었을 때 포개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y = x를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알파 콤마 베타라면 이쪽이 누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왔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저 좌표가 그냥 y = x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렇지, y = x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알파 콤마 f 알파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는 y = x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얘는 y = x의 대칭이 된다는 얘기겠죠. y =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진다 이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특징은 뭐냐? 실근이 되려면 y = x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었을 때 포개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이해되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y = x 대칭이다. 그리고 두 번째 y = x 위에 있다. 그래서 3차 함수를 내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자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y = x가 뭐 대칭적으로 갈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겠죠. 자, 대충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얘가 y = x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교점의 x 좌표가 하나, 둘, 세 개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지점이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직각이고 서로 수직 이등분이 될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해봅시다. 제일 앞에 누구 있는데? 0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되는데? 얘가 1입니다. 얘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얘가 A였다라는 얘기고 얘가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2였다는 얘기고 제일 끝에 얘가 B였다라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fx가 있어요. fx에서 누구를 빼면 x를 뺐었을 때 최고차 계수 나와 있나? 최고차 계수도 안 나와 있네요. 오케이? 최고차 계수 안 나와 있습니다. 최고차 계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K라고 둡시다. 그리고 지나는 점 X 하나, X 빼기 A 하나, 그 다음 X 빼기 B 하나. 오케이? 이렇게 등장하겠지. 여기 하나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봐.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있는 이 지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1,2죠. 오케이? 다시 이게 그냥 y = x 대칭이네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x 좌표가 주어지면 y 좌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2,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f 얼마?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f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1이 나오고 주어진 조건에서 f'0 마이너스 f'1이 얼마다? 6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반영한 게 해설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미정계수가 지금 3개니까 계산할 때 나도 이거 짜증 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짜증 났었어. 제일 처음에 풀었었을 때 이렇게 풀었는데 자 두 번째 방법 봅시다. 방법 두 번째. 좀 더 미정계수를 줄인 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알아둡시다. 어디?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를 이용 좀 해봅시다.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좀 이용해보자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볼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굽니까? y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x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고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이라서 얘랑 엮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면 fx에서 누구를 뺀다?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빼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데? 1하고 2하고 여기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뭐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겠고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알파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k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정계수 한 개 준체 이제 연립을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됐죠? 자,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자,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제 미정계수를 두 개가 있으니까 관계식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식을 잡을 거냐? 일단 이건 전혀 쓰지 않았죠. 얘 쓰시면 됩니다. 얘 쓰시면 되겠죠. 쟤 쓰면 돼. f'0 구하고 f'1 구해가지고 식끼리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6이 나온다라는 거 쓰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는 안 썼다? 여기에 뭐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0,0 지난다라는 거 반영이 안 돼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F0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까지 반영하시면 답이 등장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를 거라고. 뭐 다른 방법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요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해.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 됐죠? 이해되시죠? 됐어?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어디를 살짝 보시느냐. 최근 문제 잠깐만 한번 봅시다. 최근 문제 보기 전에 그 계산이 좀 복잡하네 생각보다. 계산 간단한 것만 좀 간단한 것만 일단 먼저 해볼게. 어디냐? 72번입니다. 72번. 72번입니다. 봐봐. 이게 혹시나 문제를 풀 때 계산량이 많으면 조금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단 봅시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점이 있을 거고 교점이 있을 텐데 교점에서 이제 식의 양을 줄이는 거야. 식량 자체를 이렇게 식량? 그 식량이 아닌데. 자, 식량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자, 가령 이런 거예요. 봐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y는 그냥 듣기만 들어봐. 이게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전개하고 계수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형태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0이랑 얘가 2하고 4였다고 칩시다. 0, 2, 4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그리고 나서 얘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0,0에서 이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접선을 끊었을 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접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있어요. 맞물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알파라고 할 텐데 이 알파를 원래는 어떻게 구했느냐라는 거잖아, 맞지? 원래는 어떻게 구했느냐. 물론 이거 그냥 풀어도 상관없을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봅시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원리가 되거든요. 얘가 y는 mx였다라고 쳐. 오케이? 얘가 y는 mx였다라고 치고 얘가 fx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원래는 연립을 하면 mx라는 녀석이랑 자 x랑 x-2랑 x-4랑 서로 연립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연립하는 거잖아. 누구랑? fx라는 녀석이랑 mx라는 녀석이랑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알파를 찾기 위해서 얘를 이제 지워나갑니다.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오케이? 지우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녀석은 알파가 지금 현재 접하는 상황이니까 몇 차로 변하느냐 하면 결국 여기 m이 있고 2차 형태로 변하는 거니까 m은 x-2라는 녀석과 x-4라는 녀석의 뭐랑 이 방정식에 이거를 m으로 만들어주는 x 좌표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따로 그려버리는 거야. 이거의 그래프를 따로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별로 여기서는 그렇게 큰 효과 다리 뭐 드라마틱한 그러한 효과는 없긴 하겠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가고 여기서 쭉 2가 있을 거고 이 4가 있을 텐데 자 2와 4에서 일단은 원래 있는 원함수 자체가 여기서 0이랑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거고 0, 2, 4를 근으로 가지는 거죠. 0, 2, 4를 하나는 근으로 가졌고 하나는 0, 알파를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얘랑 없어지고 나면 이만큼이 나오는데 이게 중근 형태니까 접하는 형태에서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y equal m이 어디 있다?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교점의 x 좌표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인데 얘가 얼마라고?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요? 이까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푼다는 얘기인데 어디를 살짝 보시느냐 거기 봅시다. 7-3번 잠깐 볼게요. 자, 7-3번인데 72번 살짝 봅시다. 72번. 자, 어떻게 푸는지 봐봐. 72번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특히 4차 함수 직선 이 부분에서 효과가 크겠죠. 얘 같은 경우 효과가 좀 클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 지점이 0입니다. 이 지점이 2가 되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까지,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쭉 가가지고 요만큼이 되는 요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접선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f't에 그 다음에 x 빼기 t 더하기 ft가 될 텐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t 값을 구하는 거죠. 실수 t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 t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서 접선을 끄면 안 되잖아요. 접선을 끄면 이런 형태에서 접선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접선을 끄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안쪽에서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쪽 전체에서 얘가 더 접선 자체가 더 위에 있잖아. 접선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살짝 접점 x 좌표를 내려봅니다. 내려보면은 결국 점점 내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를 지날 때? 딱 요 지점을 지날 때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요 지점을 지날 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0,0을 지날 때를 찾아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0,0을 지날 때 0,0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 그거예요. 오케이? 됐지? 여기 있는 요 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건데 자 봅시다. 이제 어떻게 조금 해줄 거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두시면 쭉 가가지고 이쪽에서 일단 만나야겠죠. 오케이? 이쪽에서 만날 텐데 자 그러면 누구를 0을 버려버리는 거야. 0을 버려버리면 자 0을 버렸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누구랑 원래는 여기 요 부분을 지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쭉 가가지고 0을 제외하고 알파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쪽에서 0 하나, 알파 하나, 베타 하나 이쪽에서 베타가 하나 가져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0 하나 접선이니까 여기 접선과의 실근이 알파가 일단 2개 있고 여기서 베타가 일단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자, 이 부분과 여기서는 0이 근이 2개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누가 근이 2개 있느냐 하면 2가 근이 2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줄 거냐 하면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인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 원래는 자 x랑 x제곱에 x-2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x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여기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를 mx라고 둔다라면 여기에서 자 요걸 뺀다는 얘기야. mx잖아요. 0,0을 지나니까 0,0을 지나니까 이 부분과 이 마이너스 mx라는 녀석을 엮어가지고 빼남수로 만들면 그 빼남수로 만들었을 때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없애준다고? x를 하나 없애준다고. 오케이? x를 하나 없애줍시다. 자 여기서 x를 하나 없애줌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 알파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는 건데 그러면 x를 하나 없앴으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 자 x 하나 없애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알파 하나 있을 거고요. 얘가 베타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알파가 하나 있을 거고 베타가 하나 있을 텐데 자 요렇게 가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고 그러니까 요거 일단 사라집니다. 요거를 사라지도록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접하는 부분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빼남수로 좀 본다라면 빼남수로 조금 본다라면 이쪽 부분이 그냥 m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까지 되세요? 자, 다시 지금 알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알파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없애고 난 다음에 남는 수식을 봅시다. 남는 수식이 누가 되느냐 하면 0 하나 있고요. 2가 하나 있어요. 0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자 다시 이거 하나 없애고 난 다음에 이쪽에 내가 지금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구할 거거든요. 알파를 접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하나 없애고 난 다음에 x의 x-2의 전체의 제곱 형태의 그래프를 일단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알파를 찾는데 중근 형태의 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m이 y = m으로 갔었을 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얘가 y = m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얘가 y = m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 변곡점 여기 있으니까 얘로 가는 상황이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만들어진다. 이까지 해주세요. 자 다시 자 이 4차 함수랑 mx랑 서로 연립을 한단 말이야. 연립을 했었을 때 그러면 x제곱에 x-2의 전체의 제곱에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mx 합니다.
그럼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서 만나는 거 하나, x에서 만나는 거 하나, 알파에서 두 번 만나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x 빼기 베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건데 하나씩 없애게 되면은 x의 x-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과 여기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요 상황에서 뭐가 알파를 구하려면 접했다 이 얘기거든요. 접했다 이 얘기니까 여기 있는 이 m 자체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요 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특별한 계산 없이 뭐를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 이쪽은 3분의 4, 여기는 3분의 6. 뭐 여기 3등분 될 거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이 3분의 2가 나옵니다. 오케이? 얘가 3분의 2가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은 어차피 1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지점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3분의 2랑 3분의 4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알았지?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거 좀 정리합시다. 좀 쉬었다가.